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의 반응과 후속 대책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여당 의원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충북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의 목적지는 확연히 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3명의 의원 모두 국민의힘 당사로 쫓아간 반면 민주당 소속 5명의 의원들은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나가서 이건 본회의장 가야 되겠다. 혹시 이제 계엄이 되면은 각 의원들에 대한 체포가 될 수 있으니까. 계엄령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할 수 있는 힘이 국회에 있어요. 계엄 해제 이후 하루가 지난 가운데 지역 여야 정치권의 반응도 극명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내란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모든 집회 시위와 국회,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등 의회 민주주의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청주 충주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가운데 나머지 시군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도의원은 포고령에서 지방의회의 활동을 제한했던 만큼 여당 의원 역시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다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한 이후 말을 더 아끼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천 단양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면적인 저항운동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또 충북 주요 시민단체들은 이번 주말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충북의 현안 차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 증액부터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제정,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까지 줄줄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조영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정부 예산안에서 빠지거나 부족한 국비 3,907억 원의 증액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 예산 200억 원과 도시농부 지원 60억 원, 의료비 후불제 국비 지원 3억 원 등 65가지 현안 사업입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인한 탄핵 정국에서 야당 단독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연말을 넘겨 준예산 체제로 갈 경우 사상 초유의 국회 증액 제로 사태를 맞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증액 요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중부내륙 지역 지원특별법 연내 개정도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박덕흠 이현희 의원의 공동 발의가 추진되고 있지만 탄핵 정국에서 정상적인 법안 심사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특별법 제정 역시 당초 목표했던 연내 발의가 힘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체적인 전국과 별개로 그런 지역의 어떤 민생과 또 지역 현안들을 국회의원님들이 다 챙겨주실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같이. 또 오는 31일 충청광역연합 공식 출범을 앞두고 열릴 예정이던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합동추진단 회의도 서면으로 대치되는 등 계엄 사태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내년 3월부터 교실 수업에서 활용될 AI 디지털 교과서가 충북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격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충북교육청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현장 안착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한 교과서 출판사가 개발한 AI 디지털 교과서 중학생 영어 과목입니다. AI 기능이 탑재되면서 정답률을 한눈에 파악하고 수업 콘텐츠를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의 역할이 지식 전달자에서 수업의 설계자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용 수학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이 준비물 없이도 도형 수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를 통해
추가 학습이 필요한 취약한 문제 유형도 제시합니다. 아이들이 같은 단원 안에서도 내가 강점인 유형이 무엇인지, 조금 보완해야 되는 유형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충북교육청이 주최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컨퍼런스가 이틀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AI가 가져올 교육 시스템의 대전환과 교실 수업은 어떻게 변화하고 교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 강의가 8개 주제별로 이어집니다.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지난달 29일 검정 심사를 통과한 3개 과목 76종의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디지털 과몰입과 문해력 저하 등을 이유로 야당 주도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개정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충북교육청은 교육 격차 해소와 학습 흥미를 유발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다른 시도에 앞서 교직원들에게 실무를 선보였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라는 게 사실 용어는 많이 들어보았는데 실제로 어떤 건지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직접 경험해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쉽게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교육적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내년 3월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기 전까지 초중등교원 5,000명을 대상으로 필요한 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최근 충북대 총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교통대 비하 발언이 공개되면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교명투표 과정에서도 충북대가 학생들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등 부정선거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대 학생들이 교명을 바꿀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자 고창섭 충북대 총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안 바꾸지 왜 바꿔. 공개 토론회에서는 교통대 애들이 지켜보고 있어가지고 걔네 삐져가지고 파통될까봐. 이 영상이 한국교통대 학내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통대 학생들은 충북대가 공개 토론장에선 수평 통합을 얘기하더니 뒤에서는 흡수 통합을 계획했다. 우리도 시위 현장에 나서야 한다. 교통대를 날로 먹으려는 건가 등등 충북대가 흡수 통합을 당연시하는 것은 물론 교통대를 비하하고 있다며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통합의 제1당사자, 주체자죠. 그런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게 처음부터 수평적 통합을 하려는 뜻이 있었나? 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통합 교명 투표와 관련해서도 부정선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북대가 교명 절대 수호 이벤트라며 20만 원대의 최신식 블루투스 이어폰을 교명 투표를 한 학생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교통대는 이는 공정선거 위반이자 부정선거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통합에 대한 결과나 그런 도출되는 의견들이 학생들의 의견, 온전한 의견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까? 통합을 위한 최대 고비를 넘긴 충북대와 교통대. 하지만 통합 과정에서의 진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대구 압산 빨래터 공원에는 벌써 크리스마스가 찾아왔는데요. 트리 점등식과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황금빛 겨울 정원이 문을 열었고 내년 2월까지 석 달간 관광객들을 맞을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말엔 축제도 마련됩니다. TBC 박가영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압산 빨래터 전망대. 거대한 트리를 밝히는 조명이 하나둘 켜지고 지켜보는 이들의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산타와 루돌프 조형물은 연말 분위기를 한층 더하고 밤하늘에 날리는 하얀 눈발을 보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들뜬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직접 꾸민 트리엔 동심이 가득 달렸습니다. 모자를 그리고 눈을 그리고 단추를 그려서 어땠어요? 그려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이거 트리 어떤 거 그렸어요? 저요 보석이요. 예뻐서요. 예뻐서요? 반짝이니까요. 압산 빨래터 공원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겨울 정원으로 변신했습니다.
대구 남구는 앞산 겨울정원 개장식을 열고 점등식과 축하 공연을 통해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행사, 앞산 빨래터공원과 앞산 카페거리 곳곳에 조성된 트리와 빛 조형물은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명은 매일 오후 5시 반에 점등해 오후 11시까지 운영됩니다. 오는 21일과 2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산타 퍼레이드와 스노우쇼 등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도 벌어집니다. 또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 오후에는 남구 지역 극단들이 꾸민 창작 뮤지컬 크리스마스 연대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산 겨울 정원도 즐기시고 그리고 해넘이 전망대에서 보시면은 우리 대구 전경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가급적이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21일, 22일 축제 날에는 제가 셔틀버스를 내년 2월 28일까지 석 달간 이어지는 앞산 겨울정원, 한겨울 대구의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TBC 박가영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정치적 혼란과 국민들 불안 속에 각종 현안 과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정치적 중립과 안전사고 예방 조치,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국에 도정이 흔들린다면 도민의 불안도 가중될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맡은 바 업무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오늘 교원대에서 도내 늘봄학교 관리자와 교직원,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늘봄학교 성과 공유회를 열었습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과 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교육 분야 핵심 국정 과제로 충북교육청은 다양한 형태의 늘봄학교 운영 사례를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또 도내 13개 대학과의 업무 협약 체결로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철도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오송역에서도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오송역에 따르면 이날 KTX 122편, 무궁화호 22편 열차 가운데 각각 35편과 4편의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취소된 열차 가운데 퇴근 시간 서울행 열차는 2편으로 오후 6시 8분 KTX 3248번 열차, 오후 6시 15분 KTX 46번입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전지방본부는 오송역 연합지부 등 모두 23개 지부에서 조합원 약 1,500명이 파업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의 폭설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내릴 폭설로 시설하우스와 인삼, 화해 등 727농가 177헥타르에서 26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창고 붕괴, 가설 건축물 파손 등 102건에 229억 원의 공장 소상공인의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2일 음성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할 당시 제시했던 피해 추산액 156억 원보다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2024 바르게 살기 운동 충주시 한마음회원대회가 충주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김본흠 충주시 협의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74명의 유공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대수 바르게 살기 운동 충청북도 협회장은 국가적 혼란 속에서도 진실과 질서, 화합의 이념으로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옥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5년 연속 A등급을 받으며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5년 연속 A등급 선정은 충북에서 옥천군이 유일하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실적 등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은군 산해면 한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에 감염된 소가 10마리로 늘었습니다. 보은군은 이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 37마리를 전수 검사한 결과 10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지난 3일 송아지 등 3마리의 감염이 확인돼 전수 검사가 이뤄졌고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격리 관찰 중입니다. 보은 한우 농가에서의 럼피스킨 발병은 충북에서는 3번째이며 전국적으로는 22번째입니다.
충주 도심에서 환자를 싣고 달리던 구급차와 1톤 트럭이 충돌해 환자와 구급대원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충주시 칠금동의 한 교차로에서 119 구급차와 트럭이 충돌하면서 구급차가 전도돼 60대 환자와 보호자, 구급대원 2명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